별얘기 아닌데 왜 몰래 만나? 아, 몰래 만난 거 아니고 너 식 때문에 일찍 잔대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아, 진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결혼식 전날 그러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내 친구랑? 너 진짜 또라이구나. 안녕하세요, 김정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네, 오늘은 정란이를 부탁해서 하는 사연 라디오 하는 날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태우 배우랑 같이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고정으로 해달라는 댓글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뭉쳐봤습니다. 네. 김태우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정말 반전 매력이다. 이런 댓글 너무 많았고요. 어땠어요? 그 댓글 보고 많이 힐링됐죠? 아유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라 너무 좋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진지한 역을 많이 맡다 보니까는 일반 분들이 뭐 저를 전혀 좀 모르지. 조용하고 무겁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전으로 저런 아줌마스러움이 있었나?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아서 뭐 어쨌든 감사하죠. 우리 이 코너를 고정처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우리 김태우 배우가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코너에 이름이 있으면 어떨까? 정란이를 부탁해 코너 속 코너 여러분이 제목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란이를 부탁해 그럼 너가 그 다음 코너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치? 네, 좋은 아이디어지. 좋은 아이디어. 왜 영혼이 없어? 아니, 정란이를 부탁해가 전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너 속의 코너는 거를 위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좋아. 난 좋아. 아니요, 제 너 생각에. 욕심 있구나. 네, 저도 한번 계속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욕심. 떠오르면은 마음대로 제시해 내도 돼.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네. 자, 그러면 한번 떠나볼까요? 차밍이 이슬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뒤틀려 사연을 써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이제 2개월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얼마 전 돈 보낼 일이 있어서 남편 핸드폰을 봤다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결혼식 전날 남편이 저 몰래 제 친한 친구와 단둘이 술을 이상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요? 돈을 보내는데 핸드폰을 본 것도 이상하고 결혼식 전 말 그대로 결혼식 바로 직전 날이요. 너무 황당해서 바로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 친구는 괜히 부부일에 낀 것 같아 미안하다며 그냥 저희 남편이 고민 상담을 하길래 들어준 것 뿐이라고 합니다. 무슨 고민이었는지는 남편에게 직접 들으라면서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물었죠. 이게 뭔 소리야? 왜 나 몰래 둘이 술을 마셔? 그것도 결혼식 전날에?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 그냥 고민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했는데? 아예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수다 좀 떨다가 끝났어. 별 얘기 아닌데 왜 몰래 만나? 아, 몰래 만난 거 아니고 너 식 때문에 일찍 잔대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아, 진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결혼식 전날 그러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내 친구랑? 돌았어 너? 아,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동네 친구 만나듯이 만난 거야. 걔가 너 동네 친구씩이나 된다고? 아니, 너랑 사귀면서 오래 본 친구면 그냥 내 친구이기도 한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자꾸. 너 진짜 또라이구나. 이 새끼. 아니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무슨 고민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다 거짓말 같았고요. 친구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은 왜 안 지우고 있는 거죠? 저 솔직히 이혼하고 싶습니다. 미친놈 같아요 진짜.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요? 이제 결혼한 지 2개월인데 믿어야 하는 거 맞아요 언니?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전날 무슨 고민이 있다고. 그리고 고민이 진짜 있으면은 부인이 이 정도로 해서 발각이 되면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고 난 이 친구가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렇죠. 이거는 매너도 아닐 뿐더러 매너의 차원을 떠나서 상식 이하라고 봐 나는. 근데 잠깐만, 이것도 결혼을 안 해보셔서 물어볼 수가 없네. 결혼식 전날 밤에 나 같으면 둘 다 안 볼래.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읽으면서 아니 그거를 또 흔적을 남겨? 카톡 나누고 뭐 그런 건가 봐. 뭐 만나자 뭐 이렇게 몇 시에 만날래 뭐 어디로 그런 나와라. 거겠지. 무단에서 안 지운 거 아닐까요? 핑계는 게 있으면 지우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가 당당할 게 뭐가 있어? 왜 당당해? 아니 만나는 거 숨기고 안 숨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만나냐고. 왜?
왜 내 와이프의 제일 친한 친구랑 왜 만나냐고 왜? 이거 좀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결혼식 전날 총각 때 마지막 만남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결혼식 전날. 총각으로 너랑 이제 마지막 만남이다. 아, 뭐, 그 전에 썸띵이 있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얘네 둘이 관계가 있지 있었다? 않았나 아, 그거 근데 추측하는 이게 거지. 이제 응. 문제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있고 같습니다. 이거를 남의 가정사에 우리가 어떻게 해라, 뭐 이혼해라 말아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얘기는 못해. 그렇지만 나 같으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됐어. 이거는 뭐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다. 나도 정난사랑님 사연입니다. 어머, 좋아라. 이거 가족 친척분. 아니야.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 7년 차 5살 아이를 둔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요즘 아이가 제 아직 아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옆동 사는 남자랑 거의 매일을 진짜 매일 붙어 다녀요. What? 그 남자는 유부남이고 육아휴직 중인 학교 선생이래요. 저는 회사가 멀어서 아침 7시면 출근해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옆동 사는 남자랑 애들 어린이집 차 태워 보내고 그러고 나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마트도 같이 가고 키즈 카페도 같이 가요. 그걸 매일요. 매일. 말도 안 돼. 그 남자 딸이랑 우리 집 애가 친구라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해요. 집에 와서 전화도 1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너 요즘 옆동 남자랑 너무 많이 붙어 다니는 거 아니니? 아, 또 시작이네. 그게 왜? 그게 왜? 그게 남자잖아. 다른 애 엄마들이랑 똑같냐? 남자면 뭐 그냥 너랑 똑같은 애 아빠야. 우리 성준이랑 그 집 하윤이랑 친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거지. 둘이 아주 죽고 못 살아. 야, 죽고 못 사는 게 누구야? 성준이야, 너야? 아, 진짜 저질스럽다. 아,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순수하게 생각을 못 해? 야, 너 바쁘다고 교육이니 뭐니 신경도 못 쓰는 거 그 사람 선생에서 도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데 육아메이트라고. 육아메이트는 무슨 육아메이트야? 야, 그게 뭐 오피스 와이프 그런 거랑 뭐가 달라? 와, 진짜 수준 낮다. 아, 말을 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도 안 떨어진다고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하고 그때부터 아들내미 방에서 잡니다. 아니, 남자랑 육아메이트라니요. 그런 게 있기나 하나요? 태호 형님, 좀 가르쳐 주세요. 같은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이 아내분이 요 전 사연에 그 결혼식 전날 술 마신 남자 그분이랑 남매시네요. 그분도 그러시잖아요. 친구 동네 친구 같은 거 마셨다 그러고. 그거는 이제 남자 버전이고 이건 여자 버전인 건데 네. 이거는 글쎄 난 기분 나쁠 것 같아. 네. 내가 남편의 입장이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그 상대방 남자분 일단 외모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모가 너무 매력적이다. 그럼 더 화나지. 꼭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근데 그 남자분이 좀 괜찮으니까 지금 더 이렇게. 그건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체크를 하셔라.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자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모 체크를 하고 내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나 좋은 생각 났어 지금. 아주 좋은 솔루션 생각났어. 아, 그래요? 이게 좋아야 될 정답. 텐데. 이거 정답인 것 같아. 옆집 사는 남자분의 아내를 만나세요. 아, 맞바람을 피자는 거예요? 아니, 맞바람은 무슨 말이 그런.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애가 주질스럽게. 아니 지금 그렇게 나오시니까. 아니.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보라는 거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둘이 나랑 똑같은 입장으로 기분이 나쁘다면은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해야 해야 될 것 같아. 그분도 만약에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이 둘 사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이인 게 맞다. 왜냐면 촉이 거의 맞거든. 그래요. 정난 씨는 그렇고 저는 해결이 남편분이 한번 이 육아휴직 중인 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만나서 둘 사이가 진짜 뭔가 있나를 그렇죠. 그거 확인해라 이거지. 그것도 괜찮고 이왕이면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한번. 그쪽 부인이 너무 또 매력 있으면 이 남편이 또 이 사용과는 다리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멀미가 난다 진짜. 이번에 내가 읽어야 될 것 같아. 네. 코스모스님 사연.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랑 둘이서만 살았어요.
엄마는 어렸을 적 외국으로 가셔서 연락이 끊겼고 그동안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혼자서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어요. 저도 아빠에게 늘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사이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부녀 사이에 큰 사건이 생겼어요. 아빠가 갑자기 밖에서 밥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아빠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느낌이 쎄했습니다. 인사해라. 아빠 이 사람이랑 2달 뒤에 결혼한다. 오늘 식장 보자. 왔어. 네? 재밌으신 아버지이시다.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도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 31살이었어요. 53살인 저희 아빠보다 22살이나 어리고 저랑은 고작 5살 차이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앞에서 벌어지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차분해질 정도였어요. 아빠, 이분 나랑 5살 차이밖에 안 나. 그게 무슨 상관이니? 다 큰 어른들끼리 마음 가서 만나는 건데. 아빠, 내 생각 조금이라도 한 거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할 상황이야, 이건.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니?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은 아빠 이분이랑 결혼하면 나랑 5살 차이 나는데 내가 엄마라고 불러야 돼? 그 사람 재밌네요. 그게 그렇게 불편하니? 근데 그래서 엄마야 아빠야? 네가 엄마 아니야? 청 불편하면 말투가 엄마 말투인데. 나가 살아라. 어? 이제 너도 독립할 때가 됐잖니. 아빠 이게 진짜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왜 갑자기 나가 살아야 돼? 정란아, 내가 반평생을 너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고 키웠잖니. 이제 아빠 행복 좀 찾아도 되는 거 아니니? 너 보증금 내줄 돈은 있다.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됐고, 아빠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너한테 허락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말대로 가족이니까 얘기한 것뿐이야. 그렇게 알고 있어. 아빠! 언니, 저는 그때 그냥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미 식장까지 잡았다니 제가 말릴 순 없겠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너 이거 할 얘기 많을 것 같다, 스테오야. 아빠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극단적인 게 많아. 나 2달 뒤에 결혼한다. 아빠가 너무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이 이런 아빠 같으면 보통 나 아빠 연애한다 뭐 이렇게 하실 분인데 미리 좀 얘기해 줄 수 그렇지. 있는데 왜냐면 너무 이렇게 이제 좋은 아빠 아우건 아빠 재혼해도 되겠니?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빠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2달 뒤에 결혼한다. 나 31살 차이 여자랑 결혼한다. 너무 극단적인 걸 던지셔. 이거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 딸이 좀 충격받을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여자분과 내가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새엄마가 된다. 너 만약에 이 아빠 입장이 되면 22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어? 나는 못 만나지. 야, 22살 차이로 어떻게 만나, 아들뻘인데. 아니, 만날 순 있지. 왜 이렇게 못 만나. 뛰어나신 미모에 아니요. 뭐 네가 뭐 싫어. 어때서 왜 못 아니에요. 만나? 아니요. 아 근데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따님이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편을 못 들어줘서 미안한데 설사 아빠가 그분하고 결혼해서 또 뭐 살다가 또 잘 안 되더라도 뭐 그것도 아빠의 인생이니까 아빠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냥 응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돼. 이 아빠가 이 딸 독립시키려는 거야. 너 보증금 있다? 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신단 말이야. 아니 반복은 안 했어. 대사를 봐봐. 너 좀 불편하면 네가 나가 살아라. 이제 독립할 때가 아니야 됐잖아. 연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네가 정 불편하면 나가 살아라. 이제 너도 독립할 때가 됐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가 정 불편하면 나가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나가 살아. 너 독립할 때가 됐잖아. 아니야 너 이게 그 눈빛이 지금 되게 비꼬는 눈빛이잖아. 그렇게 말고. 봐봐. 내가 정보를 해볼게. 장난아. 나가 살아. 독립할 때가 됐잖아. 이거는 너의 근데 연기는 아빠 지금 울겠어. 너무 차분한데 지금 그 눈빛이 너무 사악했어. 아, 우리 잘하는 그걸 네가 합쳐버리자. 아빠한테 그러면 그거 하나 해보세요. 동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1년 정도만. 동거를 일단 한번 해보고 하시면 어떨까? 자, 해결됐고요. 루이보스 마케팅님 사연. 정란님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해 2아이를 키우고 있는 15년차 주부예요. 남편과는 평소 사이도 좋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매년마다 치르는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매년 같은 날 같은 카페에 가서 같은 차를 마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남편의 죽은
진짜 가지가지들 하네 진짜. 결혼 초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외국인이라 사고방식이 다른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났고 아이들도 아빠가 매년 같은 날 어딜 가는 건지 궁금해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올해도 가? 잠깐만 다녀올게. 근데 여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벌써 15년이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늘 고맙게 생각해. 그렇지만 갑자기 착해졌어. 이제 이건 나에게 마치 그냥 의식 같은 거야. 안 가면 불안해.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만 같아. 혹시 아직도 못 잊은 거야?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나 만나기 전 일이니까 더 지났지. 나한테 고마우면 이젠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도 물어봐. 아빠 그날마다 누구 만나러 가는 거냐고. 내가 거기다 대고 죽은 전 여친 만나러 가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왜 말을 못해? 그대로 얘기해줘.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잖아. 당신도 이해해줬고. 아니, 나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 당신이 안 갔으면 좋겠어. 여보 억지 부리지 마. 질투해?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맞아. 질투야. 이거 질투 맞아. 지금까지 참았으면 나 참 많이 참았어. 당신 스스로 안 갈 날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이젠 당연하게 전날부터 준비하고 있는 당신 보면 화가 나. 못 봐주겠어. 죽고 없는 사람이야. 그냥 거기 가면 젊었을 때 내가 떠올라서 그래. 그때 그 젊은 시간들이. 넌 지금 나랑 살고 여기에 있어. 왜 과거에 가서 너를 추억해? 마지막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들이랑 같이 살면서 현실이 괴로우면 차라리 병원을 가. 약이라도 먹어. 수차례 다퉜지만 결국 남편은 그날 또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입 닫고 있다가 사는 게 뭐라고 언제 그랬냐는데 평소처럼 있어요. 내년에 남편은 또 거기에 갈 거고 저는 또 이 소동을 겪겠죠. 남편의 추억 저도 같이 지켜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게 맞는지 생각이 참 많은 밤입니다. 아니 이거 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섭섭하지. 그래요? 쿨하게 생각하자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벌써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있고 15년이나 지났고 하는데도 계속 첫사랑인지 뭐 못 잊고 계속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을 아내로서 좋아할 사람은 없지. 저는 이 남편분 굉장히 괜찮은 분 같아요. 아니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 사람 부인 먼저 떠나보내면 장난 아닐 뿐이에요. 그리고 15년 차인데 이러면 둘이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런 걸 얘기를 꺼내고 질투한다고 서로 한다는 건 사이가 엄청 좋은 부부예요. 그렇지.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참고 사는 그러니까. 거지.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이제 15년이면 할 만큼 했다. 당신은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거를 못 봐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은 어쩌자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뭐 또 솔루션 드려야 되니까 한번 정하세요. 20년까지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하자. 여보, 사실은 나도 내가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어. 근데 내가 당신 생각해서 여태 챙기지 않았는데 그럼 나도 그날 가도 돼? 잠깐만,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프랑스에 사시나? 프랑스 남편이래. 그럼 그때도 한국 사람 여자를 사귀셨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가 프랑스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프랑스인가 그러면? 방배동인가 봐. 프랑스 마을? 프랑스 마을인가 봐. 그냥 농담이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에 그러다면 당신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도 쿨하게 난 괜찮아 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고라파덕님 사연. 8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오래 사귀었다 그치? 요즘 남자친구랑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아무렇지 않게 신혼여행 얘기를 꺼내던 중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혼란스러운 말을 꺼냈습니다. 나 생각해봤는데 여행 중에 한 이틀 정도는 따로 보내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호텔도 따로 잡고 너는 너 가고 싶은 데 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각자 스타일대로 좀 보내자는 거지. 이거 신혼여행이야 이거. 그니까 이만큼 긴 휴가 빼서 언제 또 여행 가겠냐. 온 김에 가보고 싶은 곳들 다 가봐야지. 그리고 야, 이제부터 평생 붙어 살 건데 그 전에 각자만의 시간도 좀 갖는 게 좋지 않냐? 잠깐만. 너 지금 진지하게 하는 소리야? 아니 왜 갑자기 심각해지고 그래?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 다르고 의견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
와, 똥 같은 말을 참 정성스럽게도 한다. 똥? 야, 이거 신혼여행이야, 신혼여행. 평생을 함께하고 하자고 약속하고 나서 둘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너랑 나 같이 여행 가는 게 이번 처음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길게 가는 거 처음이잖아 우리. 딱 이틀 정도만 따로 다니자고. 그 이상해? 그럼 안 이상해? 너 결혼 준비하면서 머리가 어떻게 됐어? 신혼여행 뜻 몰라? 결혼식 하기도 전에 혼자 있고 싶다는 그 생각이 나는 순간 너무 소름 돋아. 언니, 신행에서 혼자 있고 싶다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요? 진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해도 신행에서는 아닌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혹시 조상신이 신호준 건가요? 헉! 근데 이미 결혼해서 신혼여행 온 거잖아 지금, 그치? 아니 이제 갈 계획을 아, 갈 계획인가? 좀 전에 읽지 않았어요? 읽었지. 정신 차리시고요. 알았어. 또 이제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네? 이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남의 사연을 해결하는 거지. 정난 씨는 그 몰입이 훅 되셔가지고. 아, 나는 이 상황에 너무 몰입이 돼갖고. 네, 정난 씨는 신혼여행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틀은 좀 따로 보내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싫지. 네. 말도 안 되지. 네. 그래서 이건 해결됐어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신혼여행이잖아. 이게 제가 이제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한 80%는 같이 있지만 이틀 정도는 네 계획대로 너 움직이고 난 내 계획대로 좀 움직이는 효율적인 여행을 하자 너가 보고 싶은 거 따로 있고 내가 그렇죠. 보고 싶은 거 따로 있으니까. 라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용납 안 되세요? 아니,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건 아니야. 네. 솔직히. 의외인데요? 띄엄띄엄 하루 정도 자기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까는 순간적으로 신혼여행인데 이런 말을 확 한다고 이러니까 좀 기분이 나빴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제가 볼 때 팩트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꺼낸 방식이 잘못되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유럽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 뭐 프리미어리그나 뭘 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 하나 정도는 나 미리 예매해서 가서 좀 보고 싶은데 혹은 뭐 박물관이나 뭐 이렇게 좀 다른 취미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각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는 걸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툭 얘기해서 너무 오래 그렇지. 사귀다 보니까 그냥 근데 신혼여행이잖아요. 신혼여행을 평생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자, 신혼여행 가고 1주년 때 또 신혼여행 같은 마음으로 가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래. 신혼여행 한 번이니까는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고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약간 욱했어. 그 마지막에 이 대사 있잖아. 그럼 안 이상해? 너 결혼 준비하면서 머리가 어떻게 됐니?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오는 대로 말을 머리가 어떻게 됐니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통 같으면 오늘 이런 말 들으면 야, 기분 너 좋아? 결혼 준비하면서 대가리 총 맞았니? 보통 그 말이지 뭐야? 이렇게 할 거를 머리가 어떻게 됐니? 이거는 저는 정난 씨랑 그거는 의견이 아이, 틀려요. 이거 보통은 저- 대가리 총 맞았니로 나오죠.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소리는 네, 되도록이면 서로 하지 맙시다. 정난 씨 아니야. 보니까는 정난 씨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결은 아니면 남자분은 조금 방식을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 여자분도 신혼여행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보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좋고 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오늘도 사연 읽다 보니까 또 목이 잠기네. 근데 지금 오늘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나는. 오늘 좀 센 사연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뭔가를 해결해주고 이런 거는 나는 잘 못하겠어. 근데 그냥 여러분이 힘든 것 들어주고 충분히 여러분 마음에 공감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뭐 저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치. 그런 넌 또 부분도 결혼을 했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김태호 배우는 워낙에 가정적이고 진짜 좋은 아빠라서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응? 아니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또 뵙겠습니다.